브라질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3형제가 월드컵 예선 전날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파티게이트와 함께 약체 베네수엘라를 홈구장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팬들의 충격과 배신감으로 매체를 통해 몰매를 맞는 중입니다. 브라질 언론인이자 TV 진행자인 마테우스 발디의 소셜네트워크 게시글에 따르면 네이마르, 히샬리송,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14일 베네수엘라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3명의 여성과 파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Rebeca ficou com o Neymar, a Sojiro ficou com o Vini Júnior, teve festa lá na casa do Lucas Tilt. Diz que a Sojiro tava com o Vini Júnior. E diz que a Rita pegou o Richarlison. 이 보도는 베네수엘라와 경기 직전으로 밝혀져 더욱 비난받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이날 후반 5분 브라질 가브리엘의 선제골로 앞서다 후반 40분 에두아르 펠로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로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이 원톱 공격수로 최전방에 섰고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 역시 선발로 출전했으나 누구도 베네수엘라의 골문을 열지 못했는데요. 토트넘에서 왼쪽 윙어로 자리를 옮기며 원톱 손흥민 체제에 잘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A매치에서 히샬리송은 이렇다 할 포인트 없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59분 출전에 그친 뒤 교체됐습니다. 그는 패스 5회 시도에 그쳤고 슈팅은 0회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로써 히샬리송은 지난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한국과의 경기 이후 브라질 대표로 A매치에서 공격 포인트 0의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홈에서 승리가 무산되자 화난 브라질 팬들은 선수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터널을 향해 걸어가는 네이마르를 향해 해장을 하라며 팝콘과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는데요. SNS에선 네이마르가 이물질에 맞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경기가 열린 쿠이아바에서 화제가 된 건 베네수엘라전 무승부가 아니라 일부 선수들이 파티를 열었던 것에 대한 분노라며 영상에 따르면 언급한 여성들은 인플루언서이고 모임 장소는 이날 경기가 열린 장소인 쿠이아바의 한 고급 콘도다. 이 중 네이마르와 함께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 레베카는 그간 네이마르와 꾸준히 불륜 의혹을 뿌린 여성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당일 SNS로 브라질 선수들과 친분을 과시한 그녀는 논란 직후에 SNS를 열어 네이마르와 루머에 관해 이야기했고 고소하겠다고 울음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명이 공개된 다른 두 여성은 아직 조용한 상태로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팀 선수들의 레벨 차이만 보더라도 브라질 팬들에겐 충격적인 결과로 여겨지는데요. 이번 무승부로 남미 예선 순위에서 선두를 숙적 아르헨티나의 내조 팬들은 더 화나 있습니다. 브라질이 남미 예선 홈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건 2016년 우루과이전 무승부 이후 16경기만으로 최강 브라질로서 배신감도 큰 상황인데요. 브라질 국가대표 팬 SNS에서 넣으라는 골은 안 넣고 따로 전날 개인 특별 훈련을 받았으니 지칠 수밖에. 홈에서 베네수엘라의 지단이 월드컵 예선은 친선 경기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이마르가 히샬리송에게 쏘니만 따라다니라고 했는데 결국 본인이 보내버리네 라는 글들의 좋아요가 남겨졌습니다. 히샬리송은 현재 리그에서의 부활을 꿈꾸며 토트넘 팀 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대표팀만 오면 잠수를 타는 선수는 종종 있어 왔지만 어떻게 이토록 극적으로 다른 선수가 될 수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그는 에버튼에서 4년 동안 에이스 노릇을 하며 강등 위기였던 팀을 여러 차례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급격한 하락세를 탄 건 22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한 직후로 구단은 히샬리송의 해리케인과 손흥민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랬지만 이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좀처럼 토트넘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오랫동안 공격 포인트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한 명 한 명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브라질 팬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 대해 놀랍게도 손흥민을 거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초청되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네이마르 선수가 히샬리송에게 영상통화를 해 여권 잊어버리지 말고 쏨만 잘 따라다니라고 했다는 영상을 함께 기재하며 브라질 매체는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형제처럼 히샬리송을 정신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선수 하나하나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 지난 리그 셰필드전과 리버풀전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공격수로서 살아나고 있다. 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시 일어나고 있다. 곧 국가대표팀에서도 살아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히샬리송이 다시 일어서서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리그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였습니다. BBC 축구 전문기자 앨리스 터브룩스도 최근 히샬리송과 손흥민에 대해 기사를 다루었는데요. 토트넘의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부터 부진을 딛고 다시 주전 자리에 오른 것은 그만의 노력도 있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케어와 함께 팀의 주장 손흥민의 끊임없는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케인에게 밀려서 공격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득점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주변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며 당장 토트넘을 떠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손흥민은 경기장 내외에서 항상 히샬리송 옆에 있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팀과 주장이자 동료인 손흥민은 그를 위해 계속 전술적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깊은 인성과 팀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본인만의 성공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히샬리송의 정신적인 상태는 매우 취약했으며 손흥민의 지지가 없었다면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루턴전에도 전반전 이후 교체가 되는 수모를 겪으며 히샬리송이 멘탈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다시 손흥민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 주어서 셰필드전의 영웅이 된 순간을 다시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라며 격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매체 더선은 루턴전에서 히샬리송을 향해 토트넘 좌측 윙어의 쓰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찬스에서 그는 빛나지 못했다라며 이번 경기는 그에게 쓰라린 아픔으로 남을 것이다. 애당초 1,000억을 들여 피니셔의 역할을 받은 그가 2번의 빅찬스를 모두 놓쳤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이다. 루턴 원정을 함께한 팬들에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넘어가기 힘들 것이라며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첼시 출신인 토니 카스카리노는 토트넘이 크리스마스까지 버티고 공격수 라인업에 선수들을 추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히샬리송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공격수 라인은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원톱 선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존슨 솔로몬과 페리시치 같이 좌측 윙에서 뛸 수 있는 모든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히샬리송뿐이라며 윙어들이 모두 부상해 원톱 역할을 해야 할 히샬리송이 토트넘만 떠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부상이 있는 손흥민에게 많은 부담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샬리송이 하루빨리 완벽한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챔스에 나가기 위한 프리미엄 리그 4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히샬리송이 안 된다면 그 대체자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며 신임 디렉터가 발빠르게 원톱 선수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 몇 경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방출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다이어의 방출 준비만 보더라도 프리미엄 리그의 방출 수수는 신속한데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 실점이 무려 63실점이나 됐는데 다이어의 지분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올해 프리시즌에서 토트넘 공식 홈 계정에는 다이어의 컴백이라며 5분가량의 다이어의 기살려 주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케인과 요리스 주장단이 모두 이적한 상태에서 유럽인들만의 락커를 지배하려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손흥민 주장 체제에서 이제 막 이적한 유소년 선수들이 빠르게 팀 분위기에 적응하며 안정을 잡아가면서 팀의 분위기는 손흥민 이적 이후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며 141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내는 중입니다. 결국 구단의 노력에도 리그 시작 후 에릭 다이어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새로 영입한 미키 반더벤에게 밀려 투명 인간 취급을 받다가 이제는 교체 멤버 명단에도 오르지 못하고 결국 이적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력한 곳이 전 토트넘의 사령탑이었던 무리뉴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AS 로마와 다이어의 친정팀인 스포르팅으로 내년에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 다이어를 다시 데려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더불어 1월에 이적료를 낮춰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근 토트넘의 라커룸과 경기장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토트넘은 대형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구단의 엄격한 주급 체계를 깨고 그에게 주장과 센터 포워드의 프리미엄을 모두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빠르면 몇 주 이내 결정이 난다고 하니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시죠.